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의원 대 친문 그룹들, 이런 사람들 대결로 이렇게 짜여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해철, 그 다음에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계의 서른 의원이 남았는데 아마 출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우리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 안 할 것 같고, 대신 이제 97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97그룹이라는 거는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90년대 학번, 그 다음에 70년대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1970 몇 년생 이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97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흔히 그 노무현 정부 때 386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86그룹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그게 20년 전입니다. 86그룹은 한 10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386해서 386이 지금 586이 된 겁니다. 50대가 된 겁니다. 그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97그룹이 나올 만하다. 왜냐면 386이라는 거하고 97그룹하고 한 2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대로 보면 97그룹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70년대생,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50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YS와 DJ가 40대 기술원이라고 치고 나왔을 때 그때보다도 오히려 늦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에 40대 기술원을 이제 선언을 하고 바람을 일으켰는데, 지금 2022년에 이제 와서 나이 한 50 정도 된 사람이 바람을 일으킨다? 늦은 감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97그룹이 치고 나오는 거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의 40대 기술원, 그 다음에 2022년에 97그룹의 도전,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우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이 이제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 의원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미스터 쓴소리 이런 얘기를 듣는 그 부산 출신의 김혜영 전 의원, 여긴 전직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출신의 전재수 현직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97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치고 나온 건 아니고 386그룹에서 먼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불씨를 던졌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 이번에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죠.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직을 던지고, 당신이 나와야 그래도 김진태 전 의원한테 해볼 만하다, 일종의 애당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던지고 나왔는데 안 됐죠. 저는 처음부터 언제 때 이광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도에서의 영향력 많이 줄었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가 강원도에서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본인은 그걸 뒤집어 보려고 아마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이광재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97세대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97그룹을 이제 부추긴 측면이 있고, 이인영 의원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 했었죠. 최근 이 양강 양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강병원 강훈식이 양강, 그 다음에 박용진, 그 다음에 박주민, 양박,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조찬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대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 출마를 선언하는 게 당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한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저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반 이재명 그룹,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뭐 제 얘기는 사실은 얼마 전에 했으니까. 조홍천 의원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재명 대 97 그런 구도로 보여질 수가 있겠다. 흐름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얼마든지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자,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흐름만 생기면, 바람만 생기면 다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흐름을 만들고 누가 바람을 만드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낙하산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낙하산식으로 바람을 만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것 같다. 그러나 97그룹이 대항을 해라.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염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독단, 전횡, 공천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신선한 바람을 제시해서 묶어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97그룹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반론이죠. 뭐 저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생각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예약된 거죠. 예약. 더군다나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의 판세로 보면. 그러나 이제 바로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람, 흐름 그게 생길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그래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선한 바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면 광주 전남의 민주당 의원 16명 전원입니다. 전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책임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당대표 안 된다. 그걸로 보입니다.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 안 된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어제 이 사람들의 선언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 안 된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의 해석이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일정한 정도의 어떤 태동이라는 게 결국 약간 싹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싹은 지금 있어 보인다, 민주당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의장 탈당, 검수완박 과정에서 우의장 탈당을 했던 민형배 의원. 지금 자기 복당하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원래 탈당한 사람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1년 내에는 복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도 지금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 아무도 복당시키겠다 뭐 아니면 복당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차라리 거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당원 당규에 따라야 되고 검수완박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6.1 지방선거 참패했다. 민형배 우의장 탈당 우리는 그런 꼼수 안 부린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97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신선한 바람. 신선하다는 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국민들한테 인식되어 온 내로남불 정당, 우위선적 정당, 자기 편 감싸기 정당, 진영 논리에 갇힌 정당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바로 신선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지 국민들이 또는 당원들이 저 사람은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과정을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저는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이준석 대표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신선한 바람.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전국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4번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이나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대선도 또 그냥 무난하게 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당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원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뭐 새로운 바람을 국민의힘에 불어넣지 않으면 그러면 대선도 그냥 무난하게 지고 말 거야. 그래서 5번 연이은 전국선거 참패를 기록할 거야. 그런 생각을 당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그 작년 6월 전당대회 때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부터 당원들 사이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작년 전당대회 때 흐름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처음에 생길 때 하고 자꾸 이동하면서 점점 더 세력이 붙지 않습니까? 습기를 먹어가면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작년에 국민의힘에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이준석 대표 뽑아놓고서 지금 이제 뭐 고립시키느냐고 뭐 여러 이제 당에서 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이 결국은 그런 당원들의 각오 이런 것들이 작년 이준석을 만들어냈듯이 이번에도 뭔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동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6월달, 5월, 6월달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 일종의 위기감 이거를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그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점검을 해보면 그게 없습니다. 약간 젖잘싸 분위기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이재명으로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수가. 그럼 이 흐름을 꺾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원들이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뭐 이랬듯이 이대로 가면 결국 1년 한 10개월 뒤에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해서 국민의힘이 걸었던 전국선거 4연패 만약에 작년에 4.7 보궐선거까지 따진다면 전국 규모 선거 지금 3연패 했습니다. 민주당이. 1년 10개월 뒤에 4연패 할 것이다. 이런 자각을 민주당 당원들이 하고 여기서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도 깨닫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흐름,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또 바람,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신선한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토양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그럼 안 갖춰져 있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또 꼭 그건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내야죠.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자, 40대 기술론 그때 YS 김영삼 의원이 맨 처음 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유진산 총재가 구상유치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당원들의 생각은 구상유치가 아니었습니다. 신선하다. 그래서 곧바로 DJ가 또 40대 기술론을 치고 나왔고 그 바람에 40대가 대세가 돼버리니까 유진산 총재가 물러났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물러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힘이냐? YS DJ의 힘이 아니고 당원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삼선 개헌을 해서 뭐 거의 영구집권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야당 뭐 하냐? 이렇게 되니까 당원들이 만들어낸 거다. 지금 이것도 그럼 그 이후에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신한국당 경선에 뛰어듭니다. 이때 아마 40대였을 겁니다. 뭐 박정희 머리하고 뭐 이러면서 박정희 신드롬을 일으켜가면서 했을 때 이때도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구상유치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송 토론 뭐 이런 데 나와서 압도하는 겁니다. 흐름을.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회창과 뭐 결국은 졌습니다만은 이회창과 맞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 그거는 바로 당시 신한국당 당원들 또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의 역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과거에 김대중 그러니까 민주당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김대중 그 총재 그쪽 계열 아닙니까?
김대중 총재에 대항했던 사람 여럿 있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정대철 의원, 이기택 의원, 뭐 여럿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죠. 그건 김대중만한 그 장악력,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 당의 당원들이 이 당은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선한 바람 97그룹의 도전, 이거는요, 민주당 당원들은 작년 국민의힘 당원들과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래서 아직도 약간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현재. 그러니까 작년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냈던 데의 동력, 여기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97그룹의, 민주당 97그룹의 도전의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97그룹이 지금 뭐 저만 해도 제가 뭐 박용진 의원은 압니다만은 다른 의원, 뭐 강병원, 박주민, 강훈식 의원이 그냥 얼굴만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살아온 과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 앞으로 이제 뭐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하겠죠? 할 때 뭔가 정말 민주당이 보여왔던 거와 다른 신선함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 아마 지지율은 폭발할 것이다. 그게 이제 흐름을 만들고 바람을 만드는 일인데 그 역할은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죠. 그런데 당의 기반은 지금 작년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론이 뭐냐? 저도 결론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했듯이 97그룹이 여기서 세력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전횡,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검경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당에서 막는다. 어떤 전체 당 차원에서 막는다. 조국 시즌2죠. 그러면 97그룹은 이 부분을 당대표로서의 이재명과 개인적 과거 비리 조사를 받는 이재명, 이걸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거를 하나로,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로 해서 묶어서 대항을 했는데 그걸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 개인적 비리로 조사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방탄을 안 한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는 뭐 최고위원으로서 방어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선함,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과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똑같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들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저는 뭐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잠재력을 이번에 보여주지 않으면 글쎄요, 민주당이 그 1년 10개월 뒤에 총선에서 물론 뭐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게임입니다만은 지금 뭐 국민의힘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상대적인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만 놓고 볼 때 과연 그 1년 10개월 뒤 총선에서 자체 동력으로 지금 의석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과반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97그룹이 뭐 설령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본인들의 이제 영향에 달려 있고 안 되더라도 자기들의 응집력에서 세대를 바꿔놔야 된다.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